안녕하세요. 이게 대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심호흡, 찬물세수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1편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저번 영상의 핵심을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감정은 3단계다. 철수가 내 인사를 무시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사실 철수가 인사를 무시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인사를 무시하는 건 무례한 행동이야 라는 생각이 먼저 일어나고 그 생각을 믿기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였죠. 두 번째, 그렇다면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이 3단계를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인데 첫 번째나 세 번째 단계를 컨트롤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죠. 예를 들면 화나면 일단 자리를 피해. 이런 조언은 결국에 상황, 즉 첫 번째 단계를 컨트롤하는 방법인데 자리를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감정은 신체 반응이니까 심호흡을 해라. 이런 조언들은 감정의 결과, 즉 3단계를 컨트롤하는 건데 이게 됐으면 이 영상 안 보고 계시겠죠. 그럼 남은 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즉, 생각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철수가 인사를 무시해서 화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철수가 렌즈를 안 끼고 와서 사람을 못 알아봤던 겁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사그라들죠. 비슷한 경험들을 몇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방법도 언제는 통했지만 언제는 통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세 가지 방법 전부 다 한계가 있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방법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였죠. 쉽게 말해서 주변에 평온한 사람들, 멘탈이 센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아가서 스님들, 종교 불명 수행자들 이런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머릿속을 분해해서 공식을 만들 수 있다면 그래서 나도 따라할 수 있다면 나도 똑같이 평온해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서 그 공식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마음이 안정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는 생각들을 질문 형태로 공식화한 겁니다. 질문에 대해서 각자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영상을 보기만 하는 건 아무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일시 정지를 하면서 대답을 댓글로 적으시든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시든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봐주세요. 두 번째, 초반부 질문들은 효과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기분이 그대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초반부 질문들은 후반부 질문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안된 보조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분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지금 기분을 나쁘게 만든 생각이 무엇인지 찾아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기분을 나쁘게 만든 그 생각, 어떻게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이제 하셨다고 생각하고 이어서 가볼게요. 찾은 그 생각에 대해서 그게 사실인가?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답은 예, 아니요, 둘 다 아니고 애매하다. 셋 중 하나일 겁니다. 그 생각이 사실인가요? 앞으로도 제가 여러 질문을 드릴 건데 질문에 맞추려고 마음에 없는 대답을 하지는 마세요. 지금 하는 일은 모든 질문이 통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질문 하나만 찾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인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진실이야 라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그 생각이 사실이라는 걸 정말 확실히 알 수 있나요? 다른 가능성은 아예 없나요?
내가 모르는 어떤 사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는 않나요? 알고 보니 철수가 렌즈를 놓고 왔던 것처럼 내가 모르는 어떤 사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는 않나요?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상태로 두세요. 길게 볼 때 그 생각이 최선인가요? 그걸 정말 확실히 알 수 있나요?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7살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6살 때부터 이탈리아에서 자랐습니다. 중학생 때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저는 영어를 못했죠. 말이 안 통하니까 파티나 주말 모임에 초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파티가 있는 금요일, 토요일 밤마다 저는 혼자 농구공을 들고 강당에 갔어요. 그렇게 연습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외로운 시간이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덕분에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되겠다는 제 굶주림을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질문해 보세요. 길게 볼 때 그 생각이 최선인지 정말 확실히 알 수 있나요? 기분이 나쁜 이유는 다양합니다. 저번엔 철수가 말을 함부로 해서 화가 났고, 이번엔 영희가 질투해서 화가 납니다. 시험을 못 봐서 슬프기도 하고요. 이 생각들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하나로 요약됩니다. 현실은 지금과 달라야 해. 지금 기분이 나쁘시다면 현실은 이래야 한다. 라는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과 별개로 현실은 어떤가요? 당신의 그 믿음에 현실도 부합하나요? 혹시 현실에 맞지도 않은 생각을 당신 혼자 믿고 있는 건 아닌가요?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가 믿는 생각들 아래에는 다른 생각들이 깔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밑바탕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부모님을 대하는 방식, 영희를 대하는 방식, 예쁜 아기를 대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관계에 따라서 그 관계에 맞는 역할을 연기하기 때문입니다. 마트에서 계산을 할 때는 상냥한 고객처럼 연기를 하고, 만약 당신이 학생이라면 교수님을 대할 때 조심스러워하는 학생의 모습을 연기합니다. 여기서 웃긴 점은 상대방도 상황에 맞는 역할을 연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관계들은 실제 당신과 실제 상대가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역할과 당신이 생각하는 교수라면 이래야지 라는 상대의 역할 간의 관계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짜 부자는 명품을 입지 않아 라는 밑바탕 믿음을 갖고 있는데 명품을 두른 사람이 보인다면 당신은 상대가 역할을 위배했다고 생각하고 냉소를 보냅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명품을 입지 않아 라는 이 믿음은 진실한가요? 그 생각이 진실이라는 걸 정말 확실히 알 수 있나요? 보셨듯이 우리가 믿는 생각 아래에는 또 다른 생각, 즉 밑바탕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왜? 라는 질문을 통해서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그 생각, 그 생각의 밑바탕 믿음을 찾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왜를 거듭하시면 됩니다. 밑바탕 믿음 찾으셨나요? 이제 그 밑바탕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 진실인지 정말 확실히 알 수 있는지 다시 질문해 보세요. 다음입니다. 그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떤가요? 가슴이 답답할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떤가요? 그 생각을 내려놓을 이유를 찾을 수 있나요?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애쓰지는 마세요. 애쓴다고 내려놔지는 게 아닙니다. 질문은 단지 그 생각을 내려놓을 이유를 찾을 수 있나요? 입니다.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한순간이라도 그 생각이 없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 생각을 떠올릴 수조차 없다면 당신은 어떨까요? 여기서 많이 나오는 대답에는 마음이 평화로울 거예요. 편안할 거예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 때의 나와 그 생각을 하지 않은 나는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모습의 나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기 전에는 나, 1, 2, 3 이렇게 지금과는 다른 모습의 다양한 가능성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생각을 믿음으로써 가능했던 수많은 나들 중에서 지금의 나로 정해진 겁니다. 나아가서 지금의 당신은 수십 년 동안 이런 생각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만약 그 생각이 없었다면, 그 생각들을 믿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수도 있던 거죠. 돌아와서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만든 그 생각,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였을까요?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우선 하나의 상황에는 여러 면이 있다. 나쁜 면들도 있고 좋은 면들도 있다. 그럼 기분이 나빠지는 이유는 나쁜 면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은 간단하다. 좋은 면에 집중하면 된다. 근데 이게 됐으면 이 영상 안 보셨겠죠? 저 말들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자기 기만, 즉 억지 긍정 때문입니다. 억지 긍정은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인데요. 실제로는 기분이 좋지도 않으면서 어디선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랬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나는 행복해. 나는 긍정적이야. 이런 태도를 말합니다. 이런 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현실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면에 집중하랬지. 나쁜 면을 이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현실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실제로, 실제로 긍정적인 면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쉽지.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좋은 면을 찾아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심으로 좋다고 와닿지가 않아. 그러면 여기서 난 행복해, 나는 긍정적이야 이렇게 자기 기만하지 마시고 다른 좋은 면, 두 번째 좋은 면을 찾아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 두 번째 좋은 면도 와닿지가 않으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와닿을 때까지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좋은 면에 집중해 보세요. 그런데 아무리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해도 지금 내 상황에는 부정적인 면들만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 상황이 아니라 동시에 내가 누리고 있는 다른 상황, 다른 상황에 좋은 면을 찾아보세요. 시험에 떨어진 상황에서 좋은 면을 찾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시험이라는 그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동시에 처해 있는 다른 상황, 예를 들면 주식이 올랐다거나 내 몸이 건강하다거나 에어컨 덕분에 시원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상황에서도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까 코비 브라이언트 일화처럼 세용지만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제 이 방법대로 지금 나쁘다고 생각한 그 상황, 그 상황의 좋은 면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찾은 후에는 그 좋은 면에 집중해 보세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기분이 한결 나아졌거나 여전히 안 좋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요.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가이드를 좀 드릴게요. 먼저 여전히 기분이 별로인 케이스. 내 문제는 사소한 게 아닌데?
큰 돈을 잃었거나 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란 말이야. 이런 생각노름으로 해결될 게 아니야. 또 이 밖에도 그냥 해소가 안 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기분이 좋아지셨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기분이 여전히 안 좋을 거예요. 모든 상황들, 모든 디테일들을 다 담지는 못했어요. 차차 그런 내용들도 다룰 생각입니다. 그래도 조금 가이드를 드리자면 그 생각에 대해서 오늘 질문들을 다시 해보세요. 왜냐하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건 아직 밑바탕 믿음까지 가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밑바탕 믿음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보시면 기분이 한결 나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음 영상까지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오늘 영상의 뼈대를 이루는 책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기분이 나아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앞으로도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오늘 소개해드린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시면 됩니다. 책도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추가로 기분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앞에서 여러 가지 질문 세트를 드렸는데 이 일련의 과정을 생각 작업이라고 합니다. 영상에서는 A 해야 해 라는 생각에 대해서만 생각 작업을 했지만 만약 기분이 더 좋아지고 싶다 또는 평화로움을 느끼고 싶다 이런 분들은 A 해야 해에 대해서도 생각 작업을 하시고 A 하면 안 돼 라는 반대 생각에 대해서도 생각 작업을 해보세요. 이렇게 기존에 갖고 계시던 생각과 갖고 있지 않던 반대의 생각에 대해서 번갈아서 생각 작업을 하면 생각이 없어지는 무념무상 상태라고 하죠. 극도로 평화로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들에서 다뤄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